2022년도 3, 4월호 편집장의 말. 봄, 바람. 작년 12월호 이후 학보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개편 회의 이후 새로운 기조를 세웠습니다. 바로 공존, 함께 여는 언론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학우들이 궁금하지만 기사로는 다루기 애매하고 사소한 주제를 모아 소개하는 탐정 미세니 우리 대학 교수들이 평소 즐기는 취미를 소개하는 교수의 즐겨찾기입니다. 3명의 기자와 사설, 문화면에 참여한 학우들 덕분에 무사히 3, 4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과 학본 제작으로 취재 시간이 더 많아진 만큼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집회, 미군 기지와 용산 일대 등 성공회대 박 소식 또한 담았습니다. 유수민 기자와 김계수 기자의 대통령은 투표로 총장은 통보로 는 2020년 상반기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총장 직선제에 숨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2020년 제3대 사회융합자유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공존이 인근 식당에 채식하는 메뉴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재조사를 진행해 학우들의 채식 환경을 파악했습니다. 학우 참여가 가능한 객원기자 제도, 탐정 미세니 등으로 일방향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아닌 학우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더불어 웹메일링 서비스와 듣는 학부 이외에도 SNS와 웹페이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기사들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적적한 학교에 봄바람을 전하는 학보사가 되겠습니다. 단신. 우리 대학 국내 대학 최초로 모두의 화장실 설치. 지난 3월 16일 우리 대학은 국내 대학 최초로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했다. 모두의 화장실은 나이, 장애, 유무,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2017년 제32대 총학생회가 처음 기존 화장실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 제기 이후 모두의 화장실은 5년 만에 설치했다. 기존 공사 계획은 남녀 화장실 각각을 모두의 화장실로 개편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남자 화장실을 먼저 탈바꿈했다.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는 약 2,1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는 2021학년도 학생 참여 예산 1,500만 원과 교비 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학생 참여 예산은 연초에 편성되는 교비의 일종으로 학생기구의 요구에 따라 학교와 협의해 쓰이는 예산이다. 사진 유재민 제37대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이 모두의 화장실 준공식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박경태 학생복지처장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함으로 일종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설치를 통해 모두의 화장실이 정말 필요한 시설임을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화장실은 준공 이후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가 함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단신 제목 사학혁신 지원사업 지원금 20억 어디로 가나? 리드 지난해 7월 우리 대학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됐다. 사학혁신 사업은 법인과 대학의 자체적인 사학혁신 성과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타난 성과를 타 법인 및 대학으로 확산해 제도화 및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문 사학혁신 사업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원금 20억을 받아 진행된다. 우리 대학은 총 35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과제로는 회계 투명성 확보,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 대학 자체 혁신, 대학 자체 수행 등이 있다. 표 설명 사학혁신 지원사업 추진 과제. 자료 출처 우리 대학 사학혁신 지원사업단. 유단원 사학혁신 지원사업단 사무국원은 현재 학교 홈페이지는 학교 재정, 회계 등 각종 정보 접근성이 낮다며 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컴퓨터실과 음악실습실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학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인권센터 또한 사학혁신 지원금으로 만들어졌다. 공공성 기반 시민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을 목적으로 학부 과목 개설 연구 공모도 진행했다. 사업의 취지에 맞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취재 김계수 기자. 보도, 제목, 수도권서 2곳만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한다. 리드, 우리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에 참여한다. 작년 우리 대학은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됐다. 본문, 작년 12월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포함한 미선정 52개,
대학 중 13개를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선정된 대학은 작년에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8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선정 결과는 5월 중 발표된다. 이번 평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대학은 총 6개 대학이 선정된다. 이 중 5개 일반 대학은 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으로 나눠 선정한다. 나머지 1개 대학은 전국 단위에서 평가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대학이 선정된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이 모두 평가에 참여한다면 수도권 11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은 총점 1, 2위 안에 들어야만 한다. 경쟁률만 5.51에 달한다. 전국 단위는 더 가능성이 낮다. 전국 단위에서 선정되려면 52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표 설명, 권역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규모. 교육부는 평가 지표를 줄여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위해 작년 평가 결과를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평가하는 정량 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총 5개다. 정성 지표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의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이 기준이다. 작년 9월 대학 기본 역량진단 평가 미선정 결과에 관한 총장 학생 설명회에서 박상선 전 기획처장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3가지 정성 지표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량평가 영역인 전임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평균보다 높은 만점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이번 평가에 포함되는 지표들이다. 한편 홍성준 기획처장은 작년 미선정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며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선정에 참여하는 대학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선정된 대학은 학과구조 조정과 학생 정원 계획이 포함된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홍 처장은 학생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원 조정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처장은 학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대학 구성원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취재, 유수빈 기자. 인권센터 개소. 모든 구성원이 인권 향유자 돼야. 지난 3월 인권센터가 세천년관 지하 1층에 개소했다. 승연관 2층에 위치한 성폭력 상담실을 개편해 인권침해,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 조사 처리, 인권의식 증진 교육,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자치기구인 인권위원회와 달리 인권센터는 2021년 3월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설립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호, 권익 향상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는 일반 행정 업무를 비롯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학내 구성원에게 해당 사안 접수의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를 도맡는다. 또 인권 침해 사안에 있어서 징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면수 상담원은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학내 최상위법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구인 만큼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영화제와 인권주간 행사 추진을 염두하고 있다. 임상감원은 성공회대 모든 구성원이 인권 향유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상담을 원할 시 자유로운 방문을 권했다. 인권센터 상담은 전자메일, 휴먼라이츠 스코, ACKR과 전화 02-601-4129로 예약 후 가능하다. 취재 안다은 기자. 기숙사생 코로나19 확진 시 행정실 신고가 우선. 3월 27일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해양대학교는 개강 이후 기숙사생 1,532명 중 4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대학 기숙사도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 폭증을 우려해 대부분의 수업을 2주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학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우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여분의 호실로 이동해 7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격리실이 부족하거나 자가에서 치료하는 경우 귀가가 가능하다. 우리 대학 기숙사는 행복기숙사와 미가일관 두 곳으로 두 기숙사 모두 코로나19 확진자 행동 매뉴얼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26일 사생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기숙사 행정실에 알리라는 안내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공유 외에는 사생이 취해야 할 행동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 기숙사 행정실은 신고가 들어온 확진자 대상으로 진행 절차를 공유하며 보건소 지시를 바탕으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나눠 대응하고 있다. 사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행정실에 신고 후 격리실로 이동한다. 확진자는 7일간 별도의 방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며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식사와 생필품은 행정실 경비실에 요청해 택배와 배달로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기숙사생 확진자 발생 시 진행 절차를 요약한 내용이다. 확진자 1. 확진 시 접촉자에게 확진 사실 통지 기숙사 격리실로 이동 실외 출입 불허. 룸메이트 확진일 경우 거주 호실에서 함께 격리. 2. 기숙사에서 자가 치료하는 경우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이용하여 자체 치료 행정실에 지원 요청 가능. 3. 식음료 조달 배달 음식 및 생수를 결제하여 배달 허실 문 앞까지 배달 요청 가능. 밀접 접촉자 1. 밀접 접촉자 룸메이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기숙사생 2. 인근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함. 3.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3에서 4일간 타인 접촉 최소화 증상 있을 경우 재검사. 4. 음성 확인 후 즉시 해당 호실 방역 소독 진행 물품은 행정실에서 지원 가능. 교기숙사생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 안내문 중 일부. 취재 유수민 기자. 보도 제목 대면으로 만나요. 2022 새내기 새로 배움터 열렸다. 위드 지난 3월 3일과 4일 제3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각 학부 학생회가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본문 이번 세터는 22학번 학우를 대상으로 학부별 프로그램과 인권위원회 강연이 이뤄졌다. 학부별 프로그램은 학부 소개, 친목 도모 게임, 전공 소개 등으로 채워졌다. 인권위는 평등 혐오 표현, 모두의 화장실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창혁 IT융합 자율학부 세터 기획단원은 준비한 프로그램에 학우들이 참여해줘서 뿌듯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회융합 자율학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손성호 학우는 입학 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틀간 동아리 및 소모임 등 학내 단위가 참여하는 부스도 운영됐다. 다트, 윷놀이, 그림 그리기, 퀴즈 등 동아리 및 소모임 홍보를 위해 각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스를 운영하는 학우들의 열띤 홍보에 신입생 학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사진 연극 동아리꾼이 학우와 게임하고 있다. 둘째 날인 4일 오후 5시부터 우리 대학 중앙동아리의 공연이 시작됐다. 이번 세터 공연에 참여한 동아리는 달 아침 햇살 에오라지, MR그룹 비스 엘피스 COL이다. 민중가요, 문선, 밴드 공연 등 새내기 학우를 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김성경 동아리연합회 문화기획국장은 오랜만에 대면으로 학생 행사를 준비하며 설렜다. 무대가 완성되는 걸 보며 뿌듯했다며 행사 준비 소감을 전했다. 세터 공연이 끝난 후 황세원 학우는 날씨가 추운데도 멋지게 공연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사진 22학번 신입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퀴즈 대결을 하고 있다. 동아리 공연 오프닝을 담당한 허수정 민속문화연구회 탈회장은 작년부터 활동했으나 새내기분들 앞에서 대면으로 공연한 적은 없었다. 오늘 공연으로 학우들에게 에너지를 받아 좋았다며 공연 소감을 말했다. 송영경 중앙율동회 아침햇살 회장은 세터가 취소될 위기도 있었고 동아리로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대면으로 공연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터를 마치며 5일인 학우는 학교에 다양한 동아리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세터는 3월 4일 저녁 막을 내렸다. 취재 유수빈 기자, 사진 김계수 기자, 안다은 기자. 기획. 대통령은 투표로, 총장은 통보로.
총장직 선제, 우리 대학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대학은 이사회에서 총장을 결정하는 간선제 형태를 유지해왔다. 우리 대학은 1993년 이래 8명의 총장을 선출했으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재 1.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는 총장 선출 방식. 2018년 6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김기석 총장이 선출됐다. 당시 류시태 대학노조 지부장은 이사회의 결정을 두고 비민주적이고 졸속처리였다고 비판했다. 총장 후보자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전체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사회는 내부적으로만 총장 후보자를 검증하고 평가했다. 교수회에서 총장 선출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전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사회는 교수회의 의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올해 새로운 총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53조를 근거로 한다. 사실상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장 선출 제도의 형태는 간선제, 간선대제에서 직선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을 설명하는 표. 2018년 교육부가 조사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실태에 따르면 사립대학 138개 중 99개 대학이 학교 법인에서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 언급한 교육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93개 중 57개 대학이 이사회 결정으로는 총장을 선출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총장을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법인 임명제를 택한다. 간선제를 시행하더라도 선별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학도 있다. 이사회는 학교 법인의 예산과 결산, 학교 경영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무엇보다 이사회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의 법인 이사회 구성원은 성공의 성직자 신자인 기업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르면 총장을 포함한 이사회 임원 자격은 대한성공회 교회에서 견진 세례를 받은 신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소재 2. 성공회대학교 총장은 반드시 성직자. 사진 설명. 2019년 학우들이 총장실을 방문해 비인기 전공 축소 및 폐지 철회와 복사실, 문구점과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총장 선출 당시 미디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수 전 교수의 의장은 총장을 대한성공회 성직자로 한정해 총장 후보군이 너무 적어 매번 총장 선출 때마다 난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사회의 총장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다양한 후보군에서 총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다. 약 4년이 흐른 지금 총장 자격을 대한성공회 성직자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대한성공회는 1914년 우리 대학의 전신인 성미카엘 신학원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은 종교인만을 양성하는 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은 종합대학과 달리 교육부의 대학 기본형 양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부분의 종교인을 양성하는 대학은 일반 종합대학과 달리 총장을 해당 종교단체의 성직자로 임명한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이 그렇다. 위 대학과 달리 우리 대학은 종합대학이기에 총장을 성직자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 우리 대학 정관은 총장이 성직자여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제43조 1항에서 성공회대학교 총장은 대한성공회 성직자여야 한다는 문장만이 명시돼 있다. 소재 3. 총장직 선제 실시에도 학생 투표 반영 비율 대부분 한 자릿수.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던 여러 학교들이 총장직 선제로 변화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된 직선제는 아니다. 이는 투표 반영 비율로 나타난다. 2020년 사립대학 총장직 선제 실시 대학의 투표 구성원 반영 비율. 2020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93개 중 6개 대학만 직선제를 시행했다. 구성원 반영 비율은 교수의 경우 70에서 100%에 달했지만 학생 반영 비율은 상지대를 제외하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처음으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생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낙마하고 교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에서 교직원과 학생은 각각 5%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가졌고
교수 한 표가 학생 610표에 달하는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총장직 선제를 시행하는 일부 대학은 모든 대학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나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과 교직원의 투표가 가장 적게 반영되는 상황이다. 소재사 총장 선출의 민주성 공정성 위해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한다. 우리 대학이 총장직 선제로 바뀐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총장직 선제를 시행한 덕성여자대학교는 2021년 제12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 후보 간 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덕성여대는 정책 토론, 후보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총장 후보 자질을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총장 간 선제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총장직 선제가 시행되면 총장 후보자와 교내 구성원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총장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총장 선출이 이사회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교직원, 학생, 교수,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다. 총장 후보 또한 정책을 세울 때 투표권이 있는 학내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된다. 김기석 총장이 집권한 지난 4년간 대학 구성원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바로 총장이 가진 권력 때문이다. 2019년 복사실 문구점 입찰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대책 요구안을 김기석 총장에게 전달했다. 2020년 비정규직 미화 방호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해 나서라는 학생 노동자의 요구가 있었다. 2021년 성소수자 동아리 음란이 총장실을 찾아가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의견 전달을 위해 총장 선출위원회의 역할을 의논하기도 했다. 김서중 전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안건을 제출했으나 다른 안건을 처리하느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2월 말까지 예정된 대학평의원회 임기 내에 총장직 선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대학은 교직원 인사 민주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총장 선출 절차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규정으로 만들 계획이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올해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학생 참여 여부는 교직원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취재 김계수 기자, 유수빈 기자. 온기 회계사고 사실은 이렇다. 사회응합자율학부 제4대 학생회와 제5대 운영위 입장문 총정리. 학부제 도입 이후 사회응합자율학부 학생회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잡한 회칙과 오고 가는 입장문 속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작년 12월 24일 사용 제5대 운영위원회는 제4대 사용학생회, 온기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에서 46건의 회계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회계사고 내용은 영수증 미첨부, 거래내역 확인서, 미지참 2차 내역, 미지참 서류와 실제 집행의 차이 등이 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에서 오차는 없었으나 여러 증빙 서류가 부재했다. 7일 후 징계위원회는 온기 회장단과 집행부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표 설명, 사회응합자율학부 주요 회칙, 제13장, 재정, 제82조, 회계사고, 집행위원회의 재정 집행 과정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정치 못할 경우 회원은 운영위원회 내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를 제소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를 성실히 조사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즉각 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결산보고, 이유, 상략, 실제 집행과 보고서의 차이가 있을 경우 회계사고로 간주한다. 제20장, 징계, 제130조 정의 본회의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2조 처리 절차. 이후 피징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 2.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3. 찬반동수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소재 1. 온기는 정말 회계사고를 저질렀나? 이번 사용 회계사고를 둘러싼 쟁점은 회칙 적용의 문제로 요약된다. 회계감사위원회는 사용회칙 제82조, 제84조와 총학의 자금운용 세칙을 회계사고의 근거로 들었다. 각 회칙에 따르면 회계사고를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정치 못할 경우 회감위가 조사하고 결산보고는 전임 학생회 집행부에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감위가 이를 심의한다. 총학생회의 자금운용 세칙 제2장에 따르면 자금운용 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구비해야 하며 이체 영수증과 거래내역서 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온기의 회계감사는 자금운용 세칙을 따진다면 회계사고로 볼 수 있다. 자금운용 세칙은 학생자치 회비를 분배받는 모든 학생자치 기구에 적용된다. 그러나 신채원 전 사용부학생회장은 회감위에서 올린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지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회감위는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수지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제37대 총학중앙운영위는 지난 1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사회에서 규칙은 대부분 가이드라인 역할만을 한다고 밝혔다. 유재민 총학 비상대책위원장은 보통 학생기구에서 일 처리를 진행할 때 전대학생회의 인수인계에 따라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를 때 회칙을 본다고 덧붙였다. 자금운용 세칙은 제34대 총학에서 만들어졌으나 제정 이후 총학 집행부를 제외한 다른 학생기구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중은위는 오히려 세칙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온기 집행부를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소재 2. 소명할 절차가 있었나? 5. 소명 기회는 있었다. 다만 제5대 운영위와 온기가 판단한 소명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 이지우 운영위원장은 징계위가 징계 여부 결정 전 사안을 다시 심의하는 기구라고 정의했다. 이현수 운영위원은 징계위에서 사안 검토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의의 징계 결과를 번복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기는 징계위 회의에서의 소명은 징계 수위만을 결정지을 뿐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회장은 징계위 회의에 출석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회계감사 업무에서 회감위가 가장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회칙을 거론하며 징계위가 소명을 듣고 난 후 징계를 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징계위 회의에서 회계사고 결정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셈이다. 사용회칙 제20장 징계 처리 절차에 의하면 피징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 회계감사는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운영위에서 회감위를 소집한다. 이후 회계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 회감위에서 징계위를 소집한다. 회칙상 회감위 단계에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지만 징계위 회의에서는 소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 측은 회감위 단계에서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3. 제5대 운영위원회의 징계는 적절했나? X. 지난 12월 31일 징계위는 학생회장단의 학부 정회원 자격 1년 정지, 사과문 게재, 집행부원 1명의 피선거권 1년 정지, 집행부원 7명의 사과문 게재라는 처분을 내렸다. 징감위는 어떤 회칙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을까? 사용회칙 제20장 징계에 따르면 본회의 회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품위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경우 징계유효를 구성해 회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 징계유효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용회칙 징계 조항은 징계유효의 정의, 구성, 처리 절차만이 명시돼 있다. 징계 절차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세부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위의 징계 과정은 회칙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나 막상 회칙에는 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 같은 중요한 사안마저 세세히 명시된 내용이 없다. 중의위는 사용회칙 20장 징계를 언급하며 자세한 세부 사항이 없는 회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회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사용회칙 20장 징계는 세부 사항을 명시한 사회융합자율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과 학부학생총회 운영 시행세칙과 차이를 보인다. 소재상 제5대 운영위, 온기, 중은위 회계감사 해석 모두 달라. 제5대 운영위, 온기와 중은위가 해석한 회계감사의 정의는 서로 달랐다. 중은위는 사용회칙 제82조에서 회계사고를 회칙으로 근거해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 세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회칙 제82조에 따르면 회계사고는 집행위의 재정 집행 과정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정치 못할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임순영 부회장은 제82조 사용회칙에서 회칙이란 총학이 아닌 사용회칙을 칭한다고 말했다. 자금운용 세칙이 아닌 사용회칙을 근거로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용회칙 제1장 총칙 또한 상임기구의 회칙만을 총학생회 회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용회칙 내에서 거론되는 회칙은 상임기구의 회칙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모두 사용회칙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5대 운영위는 자금운용 세칙의 적용 대상에 학부 학생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진행 시 자금운용 세칙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재 5. 전대 학생회와 후대 학생회 끊긴 연결고리. 이번 회계 감사로 이제껏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 학생기구의 일부 회칙들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세부 사항이 부재했다. 때문에 학생기구는 중대한 사안이 생겼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제5대 운영위의 징계가 과했다는 말도 있다. 이에 이지우 운영위원장은 징계가 과했다는 건 인정한다며 훨씬 낮은 수위의 재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5대 운영위와 옹기 모두 징계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데에 동의했다. 이현수 운영위원은 무조건 징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 엄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세칙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순영 전 학생회장은 전대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징계가 아닌 보완점을 찾아서 모색하는 것이 학생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거 학생기구에서는 집행부에 잘못이 생겼을 경우 징계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가령 2020년 IT융합자유학부 학생회에서 임원 장학금 분배 논란이 있었다. 논란 이후 IT학부 학생회 내에서 임원 장학금 수혜에 있어 집행부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토론하겠다는 관례를 만들기도 했다. IT학부 학생회는 징계가 아닌 대화를 택했다. 사용학생회를 둘러싼 회계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 해결에 징계만이 옳은 해법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취재 안다은 기자, 유수빈 기자. 취재 지원 방송국 유혜진 기자, 이효민 기자, 남유나 수습 기자. 기획 대학에서 채식주의자로 살아남기. 2022년 기준 국내 채식 인구는 약 200만 명이다.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 따르면 MZ세대 3명 중 1명은 간헐적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부터 우리 대학의 채식 문화를 향한 관심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학생회는 야식 사업에 채식 메뉴를 준비하고 대동제에서 비건 메뉴를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학식당은 채식 라면과 채식 김밥 등의 메뉴를 추가했다. 성공회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 겸 카페 깐투치오의 채식 메뉴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범적으로 채식 식단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학의 채식 환경은 어떨까? 인근 식당, 학생 식당 채식 메뉴 도입의 전망을 알아봤다. 소재 1. 채식, 삶의 방식. 다양한 사람들이 종교, 환경보호, 건강 등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한다. 또 채식은 비거니즘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비거니즘은 모든 형태의 동물 착취, 학대를 최대한 배제하고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다. 식뿐만 아니다. 동물 가죽,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을 소비하지 않고 식물성 성분 제품을 쓰는 일상의 작은 행동도 비거니즘의 실천이다. 채식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다. 채식하더라도 일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건은 육류, 가금류, 수산물, 난류, 유제품 등 동물성 재료를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육류, 가금류를 섭취하지 않는다. 비건을 지향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맞춰 채식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래 분류에 따라 상황에 맞는 채식 단계를 택할 수 있다. 표 설명 6가지로 분류한 채식 단계. 소재의 채식 지도로 알아보는 우리 대학 인근 채식 환경. 2020년 제3대 사회융합자유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공존에서는 우리 대학 인근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채식 메뉴 여부를 조사한 채식 지도를 제작했다. 지난 3월, 이 지도를 활용해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기존 채식 지도에서 없어진 메뉴 성분 변경, 동물성 성분 제외 요청이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반영하고 채식 단계를 추가했다. 정확한 성분 여부는 식당 방문 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인근 식당 11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따로 요청하면 채식이 가능했다. 채식 메뉴가 10개를 넘어가는 식당은 미스터동 맷돌 2곳이다. 표 설명 우리 대학 인근 식당 미스터동의 채식 가능 메뉴. 소재 3 우리 대학 채식 환경 요청으로 가능한 경우 대부분. 학식당과 우리 대학 인근 식당을 조사한 결과 우리 대학의 채식 환경은 일일이 요청해야만 채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근 식당의 경우 동물성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해야 채식이 가능하다. 학식당의 경우 전체 메뉴 21개 중 비건 메뉴는 없다. 현재 학식당 채식 메뉴에는 파인애플 볶음밥, 해물볶음면, 모두놈탕면 등 페스코 메뉴만 존재한다. 페스코보다 높은 단계의 채식을 실천하는 학내 구성원이 먹을 수 있는 메뉴는 부재했다.
학식당 운영을 담당하는 조혜정 인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팀장은 동물성 재료를 빼줄 수 있냐는 질문에 학식당에 입점한 업체가 프랜차이즈라 재료를 임의로 손볼 수 없다. 하지만 고명으로 올라가는 계란을 빼달라는 요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식당은 추후 메뉴 추가 계획이 있으나 채식을 기준으로 도입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가에서 학식당 내 채식 메뉴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양식당은 소이가스가 있다. 우유와 계란이 들어가 락토오보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까지 먹을 수 있다. 또한 채식데이가 있어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나온다. 작년 중앙대학교는 비건 메뉴를 도입했다. 학식당은 월 4회 비건 식단을 제공하고 비건 라면과 대체육을 활용한 햄버거는 상시로 준비한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학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이 학생들의 요구에 채식 메뉴를 도입했으나 수요가 적어 사라졌다. 이렇듯 학식당 내 채식 메뉴 도입은 다른 비채식 메뉴에 비해 적은 수요량, 높은 가격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소재 3 학내 채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우리 대학 학생사회에서도 채식권 보장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2019년 깐투치오는 채식 식단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다양한 학생 행사에서 비건 메뉴를 제공했다. 제34대 총학생회 바로는 기말고사 기간 샌드위치와 빵 120인분을 비건 메뉴로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2020년 제3대 사용 비대위 공조는 학교 인근 식당의 채식 메뉴 현황을 조사해 채식 지도를 제작했다. 학내 구성원의 채식권을 보장하는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제36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식당 채식 메뉴를 조사해 채식 메뉴 안내판을 부착했다. 안내판에는 해산물 농축액, 우유, 가스오부시, 육수가 들어간 음식명이 적혀 있다. 사진 설명 실천환경학회 공기 네트워크가 비건 학식 도입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4일 실천환경학회 공기 네트워크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부스 행사에서 비건 학식 도입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공기 네트워크는 학교에 채식 메뉴를 원하는 학우가 많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인권위원회 또는 다른 학내 단위와 협력하여 학교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서명에 약 100명이 참여했다. 2019년 학생복지협의회는 총학생회의 건의로 학식당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총학생회 학교본부, 당시 학식당 업체인 파인푸드가 모여 개선안을 협의했다. 홍성선 학생복지처 팀장은 채식 메뉴를 추가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총무처 학식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학생복지협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작년 학생복지처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식당 키오스크에 성분 표시 문구를 추가하려고 했으나 동물성 재료를 사용한 메뉴가 대부분이어서 문구 추가가 어려웠다고 홍 팀장은 설명했다. 채식 메뉴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채식 동아리와 학생들의 요구로 학식당에 비건 메뉴를 일부 도입했다. 한편 우리 대학의 채식 환경은 요청해야만 채식 메뉴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채식을 기본 선택지가 아닌 옵션으로 여기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취재, 사진 김계수 기자, 취재 유수민 기자. 사진기획 22학번 새롭게 내딛는 한 걸음. 3월, 개강을 앞두고 저마다 학교 생활을 꿈꾼다. 학교에 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추억을 쌓는 일은 상상만으로 신나는 일이다. 이 설렘을 처음 느끼고 있을 22학번 신입생을 만나봤다. 사진 설명 이서호 학우가 벤치에 앉아 미소를 띠고 있다. 이서호 학우 IT 1. 특이사항 여행을 좋아한다. Q 당신이 회대를 선택한 이유는 A 학생일 때 IT와 미디어가 융합된 과를 가고 싶었으나 찾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대는 복수 전공이 의무고 복수 전공을 위한 준비 절차가 있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Q 2022년 가장 기대되는 것은 A 동아리에서 함께 스터디하는 게 기대돼요. 스터디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로망이 있어요. 스터디를 한다면 IT 관련 코딩 스터디를 하고 싶어요. 사진 설명 김소은 학우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다. 김소은 학우 사회 1. 특이사항 시민활동가가 꿈이다. Q 당신이 회대를 선택한 이유는 A 주변 시민활동가들이 회대를 얘기해준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학교 분위기가 개방적이고 인권, 노동, 환경 문제 등의 많은 얘기를 나눈다는 말에 일지망으로 지원했어요. Q 2022년 가장 기대되는 것은
A 청소년기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어 집회, 캠프 등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인지 2022년 가장 기대되는 건 20살이 돼 집회에 참여할 때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진 설명 김송희 하구가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고 바람 쐬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다. 김송희 하구 미콘일. 특이사항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함. 큐 당신이 회대를 선택한 이유는 A 고등학생 때부터 미디어 콘텐츠학과를 진학하고 싶었어요. 그때 유튜브에 성공회대를 검색해보니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어요. 영상을 보고 학교에 오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택했어요. 큐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A 입시를 했던 지난 1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작년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경험들로 저를 많이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V를 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보니 그때가 회상돼요. 사진 설명 최다한 하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다한 하구 사회 일. 특이사항 공부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 큐 당신이 회대를 선택한 이유는 A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후기를 적는 어플의 회대를 검색해봤어요. 그때 본 후기에 정치에서 따지는 진보를 생각하고 오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진보적이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이 마음에 들어 회대를 선택했어요. 큐 10년 전 그리고 10년 후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10년 전 저는 지금보다 더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보니 겁낼 일이 아니더군요. 하고 싶은 일 다 하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10년 후 제게 멈추지 않고 성장하라고 말할래요. 사진 설명. 강민경 하구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강민경 하구 미콘일. 특이사항 청소년 자치배움터 몽실학교 길잡이 교사. 큐 당신이 회대를 선택한 이유는 A 몽실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회대를 나왔어요. 동료들을 보고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은 제가 회대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회대에 들어오면 제 관심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됐어요. 큐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 콘서트 가고 싶어요. 콘서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은 함성 금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가 끝난다면 열심히 응원법도 외워서 응원하고 뮤지컬도 보러 가고 싶어요. 동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모든 모험은 첫걸음을 필요로 하다는 말이 있다. 3월 22학번은 첫걸음을 내디딘다. 처음이니 겁도 나고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환상적인 모험은 일단 시작해야 경험할 수 있는 법이다.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나아가 보자. 취재, 사진 김계수 기자. 사진 기획 노랗고 파란 평화의 물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울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여러 캠페인이 펼쳐졌다. 매주 금요일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촛불 집회가 열린다. 우크라이나에 12년간 거주한 세판송 씨는 3월 17일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세판송 씨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국에서 많은 도움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부탁의 말을 전했다. 서울 곳곳에 노랗고 파란 평화의 물결이 어서 우크라이나에 닿기를 바란다. 취재, 사진 김계수 기자. 의포. 용산 미군기지 흔적 따라 뚜벅뚜벅. 지도 앱을 켜 용산구를 검색하면 이름 없는 널따란 공원 부지가 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는가? 공원 부지의 정체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다. 전체 면적 265만 제곱미터의 군사기지는 축구장 370개 면적과 맞먹는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해온 탓에 시민들에게 없는 공간 혹은 미지의 공간처럼 여겨졌다. 사진 설명 국립중앙박물관 계단에서 바라본 미군기지 전경. 소재 1. 출입 제한의 땅이 일상의 공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지나 걷다 보면 여느 공원과 다를 바 없는 용산가족공원의 모습이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골프장으로 쓰이다 1991년 공원으로 탈바꿈해 약 100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근방에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이 생기면서 용산 미군기지는 점점 일상적인 공간으로 변했다. 사진 설명, 용산 가족공원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사진 설명, 포토스팟으로 알려진 미군기지 내 속도 제한 표지판. 2020년 일부 개방된 용산공원은 SNS에서 포토스팟으로 유명해졌다. 속도 제한 표지판 앞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용산공원은 실제 미군 장교 가족들이 생활하던 주거 공간으로 도시에서는 잘 보기 힘든 단독주택이 늘어서 있었다. 건물에 새겨진 LH 로고만이 여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했다. 미군 기지가 자리 잡은 용산 땅은 한국전쟁 이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곡이었다. 2004년 한미 정상은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에게 개방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용산 미군 기지 부지는 다시 한국 주소를 갖게 됐지만 2020년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미국 주소를 가진 한국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소재 2. 미군 기지는 용산에 발암물질을 남겼다. 미군 기지 인근 환경오염 문제의 시작은 2001년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수가 유류에 의해 오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2017년 여러 시민단체의 요청에 공개된 미군 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내역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3,700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26건 등으로 전체 유출 사고는 84건에 달했다. 이 기름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른다. 2020년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젠을 포함한 툴루엣, 에틸벤젠, 크실렛, 석유, 괴촌, 탄화수소 등의 발암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채 검출됐다. 사진 설명, 미군기지를 둘러싼 출입금지 장벽. 2004년 미군은 용산기지 반환 전 인간에게 해가 되는 급박하고 상당한 오염을 치유해 미군기지를 좋은 상태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로 반환이 늦춰져 용산 미군기지의 전체 반환은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먼저 오염 정화를 하고 비용은 나중에 따지겠다며 정화 비용 부담 책임을 회피했다. 2019년 기준 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은 1,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소재 3. 이태원 언덕의 남은 기지촌의 흔적. 1953년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에 정착하며 주변 상권이 활발해졌다. 그중 성매 매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고 인근 이태원에는 기지촌이 형성됐다. 이태원 오사단로 14길에 위치한 기지촌은 일명 참들의 언덕으로 불렸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유흥업소들이 즐비해 있었다. 당시 성매매 여성들에게 양보, 양색시, 양부인 등 각종 혐오의 언어가 붙여졌다. 1960년대 기지촌 산업은 대한민국 GNP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를 부양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주한미군 인근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 벌어들이는 애국자 산업력군이라 칭하며 기지촌 현실을 외면했다. 사진 설명 오사단로 14길 언덕에 위치한 그랜드 올 아프리는 미군기지와 동시대를 살았다.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 용산의 모습은 이제 골목골목 희미하게 남아있다. 약 40년 동안 미군기지와 동시대를 살아온 술집 그랜드 올 아프리처럼 말이다. 용산기지 인근에는 시민들의 일상이 생활하는 공간이 있다. 과거의 용산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현재의 용산이 색다르게 보일 것이다. 취재 김계수 기자, 안다은 기자, 유수민 기자. 사진 김계수 기자, 안다은 기자. 문화 웹소설 매출 100억 시대 읽는 콘텐츠의 즐거움. 2022년 어느 때보다 콘텐츠가 풍족하다. 과거 1990년대 PC통신 문학, 2000년대 유행한 인터넷 소설의 뒤를 이어 웹소설이 신은 콘텐츠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웹툰으로 제작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제작 또한 진행 중이다. 재혼왕후는 실제 배우를 캐스팅해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웹소설은 점차 대중과 가까워지고 있다. 작년에 리디북스에서만 대략 100만 원을 썼다. 리디북스 이외의 전자책 플랫폼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다. 재밌는 웹소설이 많아 하나씩 사다 보니 그렇게 됐다. 웹소설 내용은 다 똑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만 장르 소설의 특성일 뿐 똑같은 내용은 거의 없다. 소재나 스토리 전개 방식이 여러 가지라 취향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다. 비인기 작품 중에서 취향인 작품을 찾는 재미도 있다. 떠오르는 웹소설 시장. 웹소설 전성시대는 과장이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웹소설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2020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소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이용자의 84.6%가 웹소설을 감상할 때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한다. 독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를 바로 접할 수 있다. 또 1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독자에게 인기 요소로 작용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웹소설 콘텐츠의 활용도 또한 높다.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웹툰 등의 여러 콘텐츠로 파생하는 오스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를 품은 달과 구름이 그린 달빛은 대표적인 웹소설 원작 드라마다. 웹소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3년 200억 원, 2018년 4천억 원, 2020년 6천억 원이다. 반면 국내 단행본 출판 시장의 규모는 2015년 7,6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7,133억 원으로 줄었다. 웹소설 시장을 강타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웹툰 제작 후 원작 거래액이 100억 원을 달성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달성했다. 판타지 웹소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는 공시생 주인공이 낯선 사람의 몸에 빙의해 게임 시스템의 상태창이 보이게 된다. 데뷔 못하면 죽는 상태 이상에 걸려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자극적인 전개로 입소문을 타다 2차 창작이 활발해지며 자체 팬덤을 형성하게 됐다. 연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해 밀리언 페이지에 올랐다. 뒤집고 비틀고 다양한 시도하는 웹소설. 때묻죽은 익명 사이트의 여론, 팬덤 안팎으로 벌어지는 갈등, 팬들의 다층적인 심리 등을 다루며 누군가의 팬이었다면 공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현실감을 살렸다. 주인공은 아이돌 일과 팬의 진심이고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지략으로 여론을 조절한다. 팬들이 바라는 사랑받을 만한, 배신하지 않는 아이돌을 보여주며 기대를 만족시킨다. 동시에 독자가 원하는 이다 전개도 보여준다. 사진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는 연재 6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다. 로맨스 판타지 소설 엘라의 회귀는 무능한 귀족 가문의 가주가 40살 생일에 20살로 돌아간다. 보통 회귀 소설은 자신만 아는 미래의 정보로 고난을 헤쳐간다. 그러나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 없이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서강체 형식의 추리소설 에이미의 올은 공작가 객식고인 주인공이 학술원에서 사는 소꿉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클리셰를 의도치 않게 깨뜨리는 모습이 흥미롭다. 성스러운 아이돌의 주인공은 판타지 세계 속 대신관이다. 그는 마왕과 싸우다 한국에 데뷔 3년차 무명 아이돌 멤버 몸으로 빙의한다. 지구에서 판타지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클리셰를 뒤집어 판타지 세계 인물이 지구로 오는 내용으로 차별화를 뒀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신선함이다. 획기적인 소재가 양산될 클리셰로 자리 잡아도 클리셰를 비틀거나 아예 소재를 새롭게 접근하는 작품들이 이어서 나온다. 웹소설을 쓰는데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에 제약이 없으니 자연스레 참신한 소재 사용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독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소설. 그간 웹소설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주축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일반 소설의 하위문화라는 대중들의 인식과 비극 문학이라는 꼬리표 때문이다. 누구나 글을 올려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으니 출판사를 통해 등단하는 순문학과 달리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깊은 사연은 멀리하게 된다. 먹고 살기 바빠 어려운 주제와 심오한 내용은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와 명예를 쌓는 주인공을 보며 대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현실은 고대나 가상의 판타지 세계에서는 걱정과 고민 없이 새롭고 즐거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웹소설의 질에 대한 의문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밝힌 웹소설 선호 유형을 살펴보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 인물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 전개가 빠르고 속도감 있는 작품 묘사보다는 대화 위주의 작품, 작품 감상 시 여백이 있는 작품, 한 편당 분량이 많은 작품을 선호했다. 웹소설 작법서 또한 빠른 전개, 대화 위주. 작품 감상 시 여백이 있는 작품, 한 편당 분량이 많은 작품을 선호했다.
웹소설 작법서 또한 빠른 전개, 대화 위주, 짧은 문단을 권고한다. 이는 곧 웹소설의 특징이자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웹소설은 독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장르다. 자극적인 스토리는 물론 사이다만을 위한 전개가 수두룩하다. 가독성을 위해 문장마다 줄을 바꾸고 오타와 비문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소재 하나가 유행하면 이후로 똑같은 소재가 줄줄이 나와 양산되는 것도 흔하다. 그야말로 스낵 컬처 시간 때우기용 콘텐츠가 바로 웹소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웹소설 속 이야기를 읽으며 속 시원한 전개로 통쾌해하고 희로애락을 느낀다. 웹소설에선 갑질하는 상사에게 마음껏 복수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평범한 인생이 역전하고 모두가 주인공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세계가 가능하다. 디지털 콘텐츠들이 다양해지며 종이책은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해마다 독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이책 독서량은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종이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전자기기 게임을 이용해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웹소설은 종이책을 읽지 않는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약 2,000자에서 5,000자의 분량의 기승전결이 모두 담겨 있어 흥미진진하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려운 내용도 없다. 진입장벽이 낮아 부담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웹소설을 시도할 수 있다. 탐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취향을 알게 되고 독서가 즐거워진다. 읽는 콘텐츠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재미에 발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오승우 원소스 멀티유즈의 약자. 하나의 소스인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상품 유형으로 전개시킨다는 뜻. 2차 창작 수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가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하는 행위. 팬덤 특정 인물이나 장르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집단. 스낵컬처 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글 과게 쓸 객원기자 미콘사. 다양성으로 물든 한국 SF 소설. 2017년 김초엽 작가의 등장 이후 한국 SF 장르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국 SF 소설 판매량 증가는 물론이고 전문 출판사까지 등장해 신인 작가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SF 장르는 지금도 성장 중이다. 출판사, 작가, 독자 모두가 주목하는 SF 소설 시장. SF 사이언스 픽션 이하 SF란 과학적 사실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얘기를 담은 문학 장르다. 주로 미래의 과학기술, 근미래 사회 우주 등을 배경으로 한다. 오랫동안 출판 시장에서 SF 소설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런데 소수만 보던 SF 소설에 최근 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SF 소설 판매량은 전년도보다 3배 늘었다. 판매량 증가를 반영하듯 SF 소설 시장도 성장했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의 2020년 상반기 판매 통계에 따르면 SF 소설 시장이 2011년 상반기 대비 5.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SF 소설은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야 오빗속이다. 김 작가는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첫 소설집 우빗속을 출간해 한국 SF 소설계에 열풍을 일으켰다. 우빗속은 총 7개의 단편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미래가 과연 더 좋은 세상일지 질문을 던진다. 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차별과 혐오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을 얘기한다. 천설란 작가의 장편 소설 1000개의 파랑은 불량품 휴머노이드 로봇, 안락사를 앞둔 경주마, 여성,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종족을 넘어 서로 연대하며 미래로 나아간다. 1000개의 파랑은 2019년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책은 출간 후 판매 부수 5만 부를 돌파했다. 사진 2021년 판매 20만 부를 돌파한 김초엽 작가의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천설란 작가의 장편 소설 1000개의 파랑의 표지. 한국 SF 소설 열풍 속에서 출판사와 작가 모두 SF 장르 대중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 있던 한국과학문학상 이외에도 문윤성 SF 문학상, 교보문고, SF 테마 공모전, 김진재 SF 어워드 등 SF 문학 공모전의 수도 늘어났다. 허블, 아작, 완전가옥 등 SF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 또한 등장했다.
작가들이 글을 펴낼 창구가 넓어지며 조예은, 이경희, 신너울, 최혜택 등 신인 작가들이 SF 소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 1999년에서 2019년까지 SF 소설 독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 자료 출처 알라딘. SF 소설은 특히 젊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앞선 알라딘의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 독자 비율이 남성 독자 비율보다 높았다. SF 소설을 구매한 20대 여성은 1999년에서 2009년까지 1.4%에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6%로 늘었다. 30대 여성도 11.1%에서 18.2%로 늘었다. 20에서 30대 여성은 20에서 30대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 강세를 보였다. 천설란 작가는 미래 속 여성 인물들의 서사가 삶의 돌파구처럼 느껴져서 흥미롭게 읽히는 것 같다며 20에서 30대 여성 독자들이 왜 SF 소설에 열광하는지 추측하기도 했다. SF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 포스트 휴머니즘. 과학기술의 발달과 근대 휴머니즘의 반향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이 등장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다. 포스트 휴머니즘 속 인간은 홀로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환경, 생물, 기계와 연결돼 공존한다. 근대 휴머니즘이 정의한 인간은 성인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 실험은 인체 모형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진행하며 약 임상 실험은 주로 남성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정의 밖 인간은 타자가 된다. 인간 중심으로 맞춰진 사회에서 인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존재는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포스트 휴머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 위계를 해체하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SF 소설 속에서 탈인간은 배척 대상이 아닌 인간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진다. 탈인간적 존재는 SF 소설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보청기와 인공화를 달고 사는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등을 탈인간적 존재인 사이보그라 칭할 수 있다. SF 소설에서 어떤 포스트 휴먼을 찾을 수 있을까? SF 소설의 시초인 프랑켄슈타인 속 괴물이 바로 포스트 휴먼이다.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괴물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흉측하게 생겼다. 생김새를 빼면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 언어 능력과 지적 능력이 인간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인간 중심 세계에서 그는 괴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비인간인 괴물, 외계인, 사이보그, 인공지능 등은 소설 속에서 주로 인간과 대립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SF 소설은 타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과 억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컨대 괴물이 일상을 파괴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서사는 사회가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SF 소설에서 비인간, 탈인간적 존재가 서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비 속의 단편 중 관내분실은 데이터화된 신체가 등장해 사후에도 고인을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단편 나의 우주 영웅에 관하여는 사이보그가 된 우주 비행사가 동양인 여성 비혼모로서 겪는 사회적 차별을 다룬다. 김보영 작가의 소설집 얼마나 닮았는가 중 빨간 두건 아가씨는 합성 신체로 성전환이 가능해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별 갈등을 보여준다. 경계를 뒤흔드는 이들이 바로 인간을 넘어선 신인류 포스트 휴먼이다. 변방에서 꿈꾸는 새로운 담론장. SF 소설의 디스토피아 세계보다 현실이 더 비극적일 때가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년층은 키오스크 주문과 QR 체크인으로 디지털 소외를 겪는다.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가게에서는 사람 대신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 로봇은 노동자의 자리를 쉽게 대체했다. 언뜻 보기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차별을 심화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SF 소설 작가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주목했다. 최혜택 작가의 장편소설 슈레딩거의 아이들은 한국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가상현실 학교 속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해 기술 발전에도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 배제에 저항한다. 단편집 인어의 걸음마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문다. 몸체 없이 뇌를 연결해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듣는 청소년,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인간 다리를 가진 주인공, 초음파로 소통하는 시각장애 외계인이 등장한다.
독자는 SF 장르만의 비현실적 상상력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SF 소설의 다양성은 독자를 꿈꾸게 한다. SF 소설은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세계는 좋기만 할까? 미래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 사회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미래에도 소수자는 차별받고 있을까? 종말을 앞두고 인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질문에 SF 소설 작가들은 각양각색의 글로 답한다. 작가와 독자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현재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한국 SF 소설은 미래 사회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 됐다. 또 소설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현재의 반성으로 이어진다. 성찰 없이 과학기술만 발달한 세상은 디스토피아일 뿐이다. 한국 SF 소설은 경계를 허물고 현대 사회의 화두를 던지며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글 과게스 미콘사 객원 기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뭘까요? 김진업 교수와 함께한 민주사회, 민주주의 이야기. 개개인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모두 다르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100가지 답이 나오기도 한다. 정확히 무엇이 민주주의이며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을 안고 김진업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민주주의는 학문마다 방법에 따라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다. 정치학에서는 권력이 소수 혹은 다수에게 있냐를 말하는데 권력이 다수에게 있으면 민주주의라 말한다. 예컨대 공화정은 다수가 국가 권력을 갖고 있고 과두제는 귀족이란 소수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다. 철학에서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주인됨을 의미한다. 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을 개인에게 주는 거다. 천부인권처럼 말이다. 천부인권은 내 의사에 따라 결정할 권리, 자신을 재생산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또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다양한 측면이 있다.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 해서 단순히 절차만을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만을 습득할 수밖에 없기에 토론 과정이 있어야 절차적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토론 이전에 당연히 잘못된 것은 토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이 있겠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여러 답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떨까?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회에서 투표권만 있어선 주인이 되긴 어렵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돈이다. 민주주의에서 주인 노릇해야 한단 말은 근대 사회적 의미에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주인 노릇은 국가 권력에 따라 달라졌다. 과거 국가 권력은 군대였고 다음은 말을 잘하는 것이었다. 이후엔 문반과 무반을 합쳐 부르는 양반이 국가 권력이 됐다. 단어 뜻에서 나타나듯 글과 군사에 능한 사람 둘 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국가 권력은 무엇인가? 돈이다. 전근대 사회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져 개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대 사회는 다르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 알아서 책임진다.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려면 공동체의 권력을 공유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모두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돈 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사회 전체를 읽어내는 힘이다. 지식인들은 대중들이 사회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로 수천 년간 토론했다. 대중들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대 사회에선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사회 전체를 읽어낼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후자가 바로 계몽주의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닌 보통 사람도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얘기할 수 없다. 지식은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좋은 게 아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거다. 사회 전체에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있다. 사회 전체를 읽어내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냐는 질문에 김 교수는 사회 문제를 멀리서 조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앞에 있는 것 혹은 경험만을 가지고 얘기한다. 과학은 경험에서 출발해야 하나 경험되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사진 우리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진업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흔히들 다수결의 원칙을 떠올립니다. 다수를 위한 정책은 항상 옳은가요? 우리가 다수라 생각하는 건 대중이다. 대중은 힘 있는 소수에 의해 쉽게 조종당한다. 충분한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 의견이 쉽게 바뀌기도 한다.
예컨대 햇볕 정책이 시행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북한과 미국이 운동 경기를 하면 북한을 압도적으로 응원했다. 그러나 그 전대 대통령은 반대였다. 북한에 야유를 보내고 미국을 응원하던 국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반대가 되기도 했다. 대중의 의견이 쉽게 바뀌는 이유는 사회에서 힘 있는 한 명이 10명의 목소리를 내고 힘없는 10명이 한 명의 목소리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정당한 토론을 방해하는 거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다수 의견은 중요하다. 그러나 히틀러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투표로 당선됐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인권이 억압된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인류가 민주주의를 더 좋은 이념으로 삼는 이유는 다수 의견도 잘못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가 주인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비판 혹은 소수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한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민주사회란 무엇인가요? 경쟁 사회에서 탈락자가 없는 사회라 생각한다. 돈 없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 없다. 민주사회를 만들려면 탈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개인이 못나거나 게을러 탈락자가 되면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게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다. 압도적으로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고 탈락자를 사회보장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너는 탈락자야,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민주적 요소다.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일을 개인에게 묻지 않는다. 소수자 문제도 같은 얘기다. 소수자 보호 장치 없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김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민주적이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일본도 한국도 아닌 무국적자 조총련계 제1교포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입학했던 경험을 예시로 들었다. 학생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 국적란에 외국, 한국 두 개밖에 표시할 수 없었다. 독일 같은 경우 무국적자가 많으나 한국엔 이런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아 교직원들이 당황했다. 학생이 이를 건의하고 수정되는 것을 보며 김 교수는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민주주의에 점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교수는 민주사회가 잘 실현되기 위해선 많은 학생이 수업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회 문제를 서로 얘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우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온라인으로 한정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 구분 없이 일상에서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길 바란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일본에 위치한 제1조선인 단체.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포세이데이. 비청소년의 청소년 인권활동가로 사는 법. 사회과학부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16학번 장은채 동문 인터뷰. 사진 장은채 동문이 아수나로에서 일할 때 일화를 얘기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와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곳에서 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장은채 동문을 만나봤다. 청소년기부터 청소년 인권활동가로 살아온 그의 동력은 무엇이며 그에게 성공의 대는 어떤 의미였을까? 큐.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장은채입니다. 16학번으로 2020년 2월까지 재학했어요. 현재는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와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마디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수나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청소년 인권 세미나 내용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이번 달 세미나의 주제는 성적 권리인데요. 보드게임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에요. 다음 세미나 주제는 체벌, 학생인권 조례, 나이주의예요. 또 서울형 뉴딜 일자리에 선정돼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사업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마디 놀이터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해요. 청소년이 운영위원회를 꾸리거나 청소년 자원봉사 기자단 모임인 청년봉기를 만드는 등 청소년 사업이나 단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해요. 큐. 현재 직업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청소년 시절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연히 포털 사이트에서 아수나로를 발견했고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게 첫 시작이네요. 지금 비청소년인데 왜 청소년 관련 일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유는 모르지만 청소년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계속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는 게 비청소년인 나의 권력을 청소년에게 이양하는 일이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비청소년으로 살다 보면 청소년 때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권력을 비청소년만 독점하는 게 부정의하다 느꼈어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활동이 바로 권력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진 장은채 동문이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중 일부를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부착했다. 큐.
활동하며 인상 깊었던 일이 있나요? A. 제가 청소년 신문 요즘 것들을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신문을 만드는 동안 다양한 청소년 인권 주제를 다뤘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 경제권, 가족 안에서의 권리 등이 있네요. 기존 청소년 권리 담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잡지를 만드는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팀원들과 케미가 좋아 잡지를 만드는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최근 어떻게 하면 문화의 집에서 좀 더 청소년 인권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내용을 편집하고 프린트에 코팅 후 곳곳에 붙여놓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 인권조례에서 핸드폰을 뺏기지 않을 권리 두발, 복장, 용모의 자유, 소지품 검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찾아 카드 뉴스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어요. 휴, 어렵거나 힘들었던 일 혹은 뿌듯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최근에 좀 무기력했어요. 아스나로에는 상근 실무자가 2명밖에 없었다 보니 제 행동에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게 많았어요. 실무, 인터뷰, 발제, 집회에서의 발언 등 맡은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문화의 집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나는 커다란 회사의 작은 부속품인 걸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기분도 이상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또 단체에서는 7년차 활동가였지만 문화의 집에선 완전 신입사원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권한도 다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의 집에서 나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다양한 것을 시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휴, 활동가나 사회복지사 모두 대면으로 일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힘든 적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비대면 회의예요. 비대면 회의는 축복이자 저주예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주말 오전에도 할 수 있고 평일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워라밸을 많이 무너뜨리는 요소가 됐어요. 또 문화의 집에선 청소년이 와야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방문하는 인원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휴, 우리 대학에서 가장 재밌게 들은 강의는 무엇인가요? A. 김순남 교수님의 성의 사회학이요. 이 수업에서 페미니즘을 처음 배웠어요. 제가 2016년에 입학했는데 2015년에 강남역 사건이 있고 이후로 페미니즘이 엄청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잖아요. 그전까지는 페미니즘을 잘 몰랐어요. 대학에 와서 처음 접한 페미니즘 수업이었고 그전까지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없었어요. 교재로 쓰인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책이 인상 깊었어요. 성의 사회학 덕분에 나도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2015년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인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다. 그 무렵 장은채 동무는 우리 대학의 사회학 수업을 통해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다. 그는 성의 사회학 수업 이후에 인상 깊은 수업 2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조남경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의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수업이다. 사회과학부에서 말하는 평등과 정의가 사회복지학에선 소극적으로 실현되는 것 같아 실망했으나 이 수업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다른 하나로는 유철규 경제학 전공 교수의 경제학개론 수업을 꼽았다. 수업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아닌 마르크스 같은 비주류 경제학을 배운 게 재밌었다고 말했다. 휴, 은채님께 성공회대는 어떤 곳일까요? 2.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는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2017년에 선거 연령 하향 활동, 2018년에 관련 농성을 했는데 저는 학교 때문에 농성장을 갈 수 없는 게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학교 활동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왜 공부를 하기 싫어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질리도록 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공부는 스스로를 위한 일인데 활동은 내가 사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공부보다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 공부를 게을리해서 아쉬워요. 휴, 성공회대가 말하는 열림, 나눔, 섬김의 가치가 은채님께 영향을 미쳤나요? A. 제가 성공회대를 특별한 대학으로 생각했던 건 성공회대의 가치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최근 모두의 화장실이 학교에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관심 있게 봤어요. 기사를 보니 학생들이 주도해 만든 것 같더군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좋았어요. 큐. 성공회대를 다니며 도움됐던 경험이나 활동이 있나요? A. 재학 중엔 제가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을 땐 대부분의 청소년 운동을 하던 동료들이 대학 입학을 거부하고 투명 가방끈으로서 살겠다는 선언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을 갔다는 것 자체가 학벌주의에 편승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이라는 이름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로 느껴져 부끄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성공회대는 보통의 대학이 가지는 특성을 놓으려고 했던 곳이라 생각해요. 예컨대 담장과 정문을 없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하거나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끝으로 장은채 동문회 활동가와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는 활동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활동이든 공부든 상관없이요. 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탐나는 역곡 지역 거점 공간 탐방기 역곡 상상시장 편. 회대 인근엔 놀거리가 없다는 학우들의 얘기가 가득하다. 학교 이름이 지하철역인 타 대학들과 다르게 대학가가 있거나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SNS 애플들이 즐비해 있지도 않다. 여태껏 학우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우리 대학 인근 공간 맛집들을 추천한다. 버스로 1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역곡 상상시장 뒤편에 있는 두 가게를 소개한다. 사진 바람가게에서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사진 다회용기를 대여해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할 수 있다. 역곡동 주민들의 제로 웨이스트 협동조합 바람가게. 바람가게는 2020년 역곡동 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바람에서 운영한다. 평소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함께했다. 여기서 바람은 지구와 우리의 공존을 위한 우리의 바람. 오늘과 미래의 건강한 지구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다. 포장재를 최소화한 비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수세미, 테트라팩 수거 박스, 빈 병을 가져와 세제를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까지 만나볼 수 있다. 매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천연 열매 수세미 수성, 밀랍랩 만들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책방지기 살구의 추천 그림책이 진열돼 있다. 사진 용서점을 들어서면 책방 소개문이 눈에 들어온다. 역곡동에서 원미동까지 퍼져가는 동네 서점 용서점. 상상시장을 나와 걷다 보면 이발관역 용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용서점은 2018년 중고 책을 큐레이팅해 판매하는 서점으로 시작했다. 현재 새 책은 물론 독서, 필사 모임 등을 열며 동네 주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곳으로 변모했다. 박용혜 사장의 이름에서 가게명을 딴 용서점은 현재 역곡동과 원미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책방을 관리하던 살구 책방지기는 주민들이 번화가로 나가지 않고 다양한 취향을 동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책, 찻잔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들여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서점을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용서점은 필사 모임, 복서 모임 과용, 북토크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바람가게와 역곡동 용서점 모두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운영한다. 두 가게는 학교에서 1.5km 안팎의 거리에 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우들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취재, 사진 안다은 기자. 사설. 100년 전 어린이 해방선언문, 오늘날 어린이와 함께 읽다. 3명의 어린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글을 쓰고 쓴 글을 서로에게 읽어준다. 나의 역할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글감을 선정해 가는 것이다. 도서 신간 목록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방정환과 어린이 해방 선언 이야기라는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1923년 조선 소년운동협회가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소개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해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린이도, 여성도, 조선인도, 프롤레타리아도 함께 해방을 외쳤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보통은 관심이 없다. 어린이 해방선언을 받아 들었을 때도 그랬다. 다만 그날따라 나는 이 글은 좋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린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눈치 빠른 이유리가 스크립트에 적힌 것을 읽고 대답했다.
아동을 높여 부르는 말이요. 맞아. 어린 플러스 이라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건 실제 너희들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고, 이는 님처럼 높인 말이에요. 어린이는 늙은이, 젊은이랑 동등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듣는 듯 마는 듯 했다. 지혜는 종이에 고양이를 그리고 있었다. 성우는 지루한지 의자를 까딱까딱하고 있었다. 이유리는 뭘 말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유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지혜와 성우보다 한 살 많다. 그래서 오늘은 뭐 쓰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물었다. 이들은 읽기보다 쓰기에 관심이 많다.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2022년 어린이 해방선언을 써볼 거라고, 그러기 위해 1923년 어린이 해방선언을 참고할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재래의 윤리적 압박이란 뭘까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어린이 해방선언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리가 말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저보고 예의 없다고, 버릇 없다고 한 적 있어요. 그래,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와 어린이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정말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글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유리가 글쓰기 공책에 그만의 어린이 선언을 적었다.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훈수를 두지 않는다. 아직 다른 문장들을 읽기도 전인데 이유리는 하나를 읽고 열을 생각하고는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선생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거는 선생님도 우리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식은땀이 흘렀다. 사실 지금껏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진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반말을 써왔다. 이제 와서 어린이 해방선언을 함께 읽으려고 하니 반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롭게 시도했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에서도 이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나를 별명으로 부르게 하고 서로 반말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상상. 과연 나는 재래의 윤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있을까?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어린이에게 젊은이, 늙은이 대하듯 존댓말을 쓰는 것이었다. 그날 처음 시도했고 입에 잘 붙지 않았다. 차차 변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방정환은 심부름하는 사람과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합시다 해서 말했다. 새로운 윤리를 세우는 한 가지로 어린이 운동을 하는 우리는 누구에게나 같은 말을 쓰자고 결심했다. 존댓말과 반말,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해 대화하는 것이 새로운 윤리라고 그는 그 시절에 말했다. 지금도 유효할까? 이유리의 질문에 맞아요. 라고 대답해버렸으므로 글방에서는 유효하기로 했다. 수업의 피날레는 이유리의 마지막 문장이 장식했다. 글방 규칙 글을 다 쓰면 무조건 게임을 한다. 어린이들이 쓴 훌륭한 문장 중 적어도 이 문구는 당장 실행할 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 이유리의 글방 규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1시간 동안 글을 쓰고 서로 나누어 읽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고 헤어진다. 어린이 해방선언 중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방정환 김기전. 선언문 중 일부 김희율 방화 어린이 글방. 박상희 사회과학부 4학년. 사설 2번 식목 1에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 나무를 심으며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날인 식목일이 봄과 함께 다가오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이 법정 기념일이 되면서 일상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 공휴일이 아닌 이상 당연하게도 나무를 심으러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식목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이다. 산림은 우리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적 측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산림의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산림자원 조사를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줄어든 산림의 면적은 35만 헥타르에 달한다. 그동안 축구 경기장에 약 35만 배 이상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국가 단위의 사업이나 건축 허가, 벌목 등이 있다. 환경과 대기질의 문제가 심각해진 지금 산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 자원을 파괴해갔다. 더 이상 이를 국가 차원에서 방관하지 않고 무허가 사업이나 불법 벌채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시점이다. 앞선 문제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다. 산불은 언제나 끔찍한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예방해야 한다. 식목일이 있는 4월을 포함한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잦은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기간이다. 작은 불씨 하나에 우리가 오랜 시간 걸쳐 이루어낸 것들이 파괴되기도 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와 동해시에서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불 진압을 위해 소방청 소속 헬기가 출동한 횟수는 평균적으로 270회 정도지만 올해에는 3월 11일을 기준으로 벌써 419회의 구조 및 구급 출동을 했다. 과거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 소방 헬기 부족 또한 계속된 대형 화재와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열악한 소방 헬기 수로 산불 진압에 문제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확실하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방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산불 위험에 무책임한 행위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방지와 대책이 중요하다. 현재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강화해가며 지속적인 산림보호감시원 모집을 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산불 초기 탐지 등의 시도가 계속되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산불을 진압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는 거다. 특히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나들이를 하는 등산객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자의 경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의 행동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만이 산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식목일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년 구로구청에서는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개남들린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개남들린공원은 학교를 기준으로 차로 10분, 버스로 2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 친구들과 함께 코로나도 답답해진 요즘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무 심기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테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코로나로 인해 이번 식목일도 그냥 지나칠 학우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반려식물을 키우며 코로나로 인한 집안에서의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반려식물을 시작으로 더욱 관심을 확대하는 것도 산림 문제에 다가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태민 인문이 교수의 즐겨찾기. 슬기로운 게임 생활. 게임은 나의 희노애락과 함께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뜻하지 않던 휴가가 생겼을 때는 신나는 마음으로 게임을 켰다. 사랑의 어려움을 겪을 때나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님에게 무진장 혼이 났을 때, 역량이 뛰어난 동료를 바라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는 우울한 마음으로 게임을 켰다. 게임은 늘 그곳에 있었고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게임을 하고 나면 복잡했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그 점이 오히려 좋다. 빈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어서다. 이것은 마치 캠핑을 가서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보는 것으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일 듯하다. 그래서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소환사의 협곡으로 간다.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지금까지 오래 보낸 시간을 조회하며 일수로는 131일이고 시간으로는 3100시간이 넘는다. 이 게임은 5명이 한 팀이 되어 상대팀과 대결한다. 팀원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나는 그중 서포터 역할을 좋아한다. 동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역할인데 나에겐 주목을 받는 다른 역할보다 이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뿌듯함이 훨씬 크다. 신기하게도 항상 나는 축구팀에서는 중앙 수비수, 야구팀에서는 포수를 했다. 아무래도 팀이 위기에 있을 때 막아내는 역할, 구성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을 맞추는 역할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체질인 듯하다. 게임은 항상 이길 수 없고 다양한 이유로 진다. 내가 잘하더라도 동료의 실수로 인해 아니면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혹은 순전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팀이 지기도 한다. 이기는 것도 단순하지 않다. 서포터인 내가 눈부신 플레이를 해서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운이 좋으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팀이 서로 싸우는 통에 이기기도 한다. 한 게임이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보다 나은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 혼자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 게임을 e스포츠로서 좋아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이 게임을 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손이 느려서 화려한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 이른바 이징 커브를 겪는 것일까? 그래서인지 최근 게임 성적도 정체되어 있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강의실에서만 마주치던 학생들과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 최근 학생들의 아이디를 물어 같이 하기도 했는데 젊은 학생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감상하면서 예태양수해졌고 학생들과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독자분 역시 같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막상윤 소환사에게 연락주세요. 다만 내 게임 인생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0개가 넘는 캐릭터 중에서 다룰 줄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면서도 늘 같은 캐릭터를 선택했고 새 캐릭터가 출시되더라도 외면한 채 안주했다. 다양한 캐릭터를 해보면서 새로운 설렘을 찾기보다는 내가 곧잘 하던 캐릭터에만 집중함으로써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했던 것 같다. 더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잘하는 것에 집중한 덕분에 캐릭터자인 랭킹 순위권에 들었다는 좋은 점도 있다. 이제 곧 퇴근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부팅되는 동안 외투를 벗을 것이다. 그런 다음 게임 로딩을 기다리면서 나머지 옷을 갈아입고 협곡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이 그렇듯 나에게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만끽하는 게임 속 모험이 더없이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다. 게임은 늘 그곳에 있고 나만의 즐겨찾기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 글 이상윤 IT융합자율학부 교수